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김창한 밴드 노래였습니다. 너무 기네요. 그죠? 요즘 노래와 달리 6분이 넘어가는 노래여서 아마 실제 할 때는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이전에 쓰던 아이폰 11이 한번 침수폰이 되더니 액정이 나가고 액정을 갈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또 액정이 완전 맛이 가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좀 바꿨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새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액정이 나갔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바꾸니까 괜히 돈이 아깝네. 자, 또 바꾼 게 또 있어요. 머리도 좀 볶았습니다. 오랜만에 파마를 다시 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머리 너무 많이 빠지고 관리도 힘들어서 볶았습니다. 자, 맥주 사전 이야기 진행해 보죠. 괴즈고요. 괴즈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빨리 일단 정리를 해보죠. 오래된 람빅과 오래되지 않은 젊은 람빅을 혼합하여 병입한 람빅을 괴즈라고 하며 엄청나게 복잡한 캐릭터를 보여준다. 그죠? 람빅을 섞은 거예요. 왜 섞었냐? 마시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깐띠용에 가봤더니 3년 그 스트레이트 람빅을 주더라고요. 섞지 않은 람빅이죠. 그리고 괴즈도 좋습니다. 괴즈야 깐띠용 괴즈야 한국에서도 마실 수 있는데 가격이 좀 사악하죠. 한국에서는 많이 사악한데 현지에서 먹는 맥주 역시 다른 맥주에 비해서는 비싸긴 한데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3년 스트레이트 람빅이 훨씬 부드러운 거예요. 마시기도 편하고 오히려 괴즈가 조금 더 산미도 좀 더 강하고 좀 더 향도 좀 강했던 역시 젊은 람빅을 섞어서 그런지 그래서 3년 숙성된 람빅은 오히려 더 마시기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보통 1년 정도 숙성된 람빅과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숙성된 람빅과 6개월 정도 숙성된 람빅을 섞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괴즈를 만들 것인지는 다 다르고요. 어떻게 블렌딩 할지도 다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름도 또 다른 괴즈들이 나오고 있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괴즈는 요거트처럼 가벼운 시큼함이 있는 것부터 식초와 같은 무거운 시큼함이 있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당연히 그렇겠죠. 블렌딩 비율에 따라 다르고 또 각 양조장 특성마다 다를 테니까요. 열대과일의 느낌과 강한 오크향을 갖고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강한 오크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열대과일의 느낌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깐띠용 같은 경우는 약간 핵과류, 그러니까 저는 괴즈가 약간 핵과류 같은 느낌이 좀 더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타노마이세스에서 오는 향인데 이 브레타노마이세스에서 오는 향은 그냥 쿰쿰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외국 애들은 바냐드라든지 아니면 홀스 마란장 아니면 스웨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향을 좀 분석해 보면 약간 페놀에 가까워요. 정향이잖아요. 정향. 정향에서 더 나간 페놀릭에 가깝습니다. 페놀릭의 극단적인 에틸 구아이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과이틸 구아이콜이 아마 주요 이제 그 향인데 이 구아이콜이 들어가면은 이 페놀 정향에도 구아이콜이 들어가거든요. 이 약간 페놀릭한 향들이죠. 거기에 극단적인 향들이 바로 이 람빅에서 오는 브레타노마이세스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깐띠용 괴즈 나오고요. 드리폰테인에는 오드 괴즈, 3분수라고 불리우는 괴즈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괴즈들입니다. 하지만 분괴즈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괴즈들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괴즈들도 있으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깐띠용이나 3분수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싸서 일반 분들이 좀 접하기 좀 힘드신 괴즈라고 하면 분괴즈 같은 거, 우드비어셀 분괴즈 이런 것들은 얼마 안 합니다. 750ml 해봤자 만원대 후반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깐띠용 가보니까 이제 그 쿨십도 있고 진짜 지붕에다가 쿨십을 놓고 맥즙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하룻밤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공기를 맞춘 다음에 바로 오크통에 들어가죠. 근데 오크통이 굉장히 다양한 오크통들이 있어요. 와인 숙성된 오크통부터 버번 숙성된 오크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맛을 싫어해서 괴즈를 즐기진 않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G가 끝났고요. H로 넘어왔네요. H는 행오버부터 시작합니다. 행오버. 예, 숙취죠, 숙취. 예, 저한테 아주 익숙한, 예, 저 같은 사람. 아주 숙취 때문에 아주 그냥 매번 술 먹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저는 숙취 없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숙취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자, 숙취에 대해서 알아보죠. 강력한 신경 독소, 술의 섭취로 몸과 마음에 발생하는 화학적 대혼란의 여파. 제가 이렇게 조금 번역을 했거든요. 대혼란의 여파.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술은 알코올이죠.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간이, 독을 해독하는 간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술은 되게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얘는 칼로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물질이에요. 우리 뇌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몸은, 특히 우리 간은 너무 싫어하는 아주 재미있는 물질이 바로 에탄올, 술입니다. 숙취 뒤에 숨겨진 정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숙취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다. 다들 알고 있죠? 첫째, 탈수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침대로 뛰어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 탈수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독이. 그러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얘를 빨리 몸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을 통해서 그냥 질질질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물을 통해서 하여튼 모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알코올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동원되는 게 물이라는 거죠. 그냥 막 질질질질 막 싼대요. 내장에서. 물을 통해서 막 내보내려고. 그래야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고, 또한 간은 에탄올을 대사할 때 분해되어야 되는 다른 독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한다. 이 생성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에탄올 산화환원 효소가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합니다. 에탄올을 분해를 하면 그 분해의 결과물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숙취 물질이죠. 얘가 독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님들이 주신 이 좋은 효소를 갖고 있는, 또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환원 효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얘를 또 빨리 분해를 해요. 빨리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 다음 물질인 그 초산으로 만들어요. 아세트엑시드로. 이 아세트엑시드가 바로 칼로리, 우리 몸에서 열량으로 소비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별로 없는 사람,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으면 아예 술을 못 먹습니다. 적당히 있기 때문에 적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딱 생성이 되면 얘를 빨리 분해를 못 해줘요. 그 결과가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게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인데 얘가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술을 좀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몸이. 근데 저같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이 독성 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거나 분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오래 있는 거죠. 결코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몸에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내 몸이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술을 많이 먹거나 자주 먹는 거는 나는 빨리 암에 걸리고 싶어, 나는 다른 병에 걸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술을 많이 먹으면 좋은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자주 드시는 것, 특히 이 동양 사람들, 아시안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현격하게 적거든요. 또 여자가 남자보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가 또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독주, 소주나 양주, 위스키 이런 거보다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고요. 또 위스키 같은 거 먹을 때는 최대한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안주를 일단은 배를 채워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자, 술은 강력한 진정제이기 때문에 보통 자책감을 느끼게 하여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날계란을 먹는 등 소위 숙취 해소법이라고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장술의 효과를 맹신하지만 알코올 자체에 대해서는 가벼운 진통 효과를 주는 것 외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해장술 진짜 안 좋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20대 때 밤새 술 먹고 그 다음날 또 해장술 먹고 이랬거든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또 뭔가 좀 객기가 있었어요. 뭐 해장술 먹으면서 또 술 한 잔 먹고 이런 객기가 있어서 저 20대 때는 그랬어요, 진짜.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저 20대 때는 막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또 막 소주 맥주 먹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몸은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해장술은 안 주시는 게 일종의 마비 효과를 주는 겁니다.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숙취는 단기 알코올 남용과는 상당히 다르죠. 알코올 남용이란 몸에 해가 될 정도의 에탄올을 단기간에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알코올 남용의 증상은 구토, 저체온증, 의식불명, 경련을 포함할 수 있다. 알코올 남용은 잠을 잔다거나 카페인의 도움을 해결될 수 없으며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너무 많은 술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숙취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의식불명에서 뭐 진짜 되게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거를 알코올 남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저 숙취는 너무너무 괴롭고요. 숙취가 있는 저 같은 사람, 특히 하루 정도 맥주를 좀 많이 먹은 날, 그 다음 날은 하루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한 이틀은 쉬어야 돼요. 이틀은 쉬어야지만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취는 어쨌든 두통이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진짜 제일 힘든 거는 구토, 속이 미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증거고, 맥주를 먹었을 때는 그 다음날 두통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소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은 항상 배탈이 나곤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설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게 빨리 이 알코올을 내보내기 위해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숙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세탈데하이드를 분해 요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저는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들은 술이 안 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은 하얘지는데 역시 술은 계속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훨씬 잘 드시더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헤이즈까지 하면은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요. 헤이즈 내용이 되게 기네요. 와, 빨리 해보죠. 매우 맑은 맥주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불어오르들은 여과부터 청징의 일련의 과정에서 깨끗하고 맑은 술을 얻기 위한 수많은 기법들을 개발했다. 저온 혼탁 7헤이즈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크래프트 에일 맥주를 포함한 여과되지 않은 맥주에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7헤이즈가 뭐냐면 차가워지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상온에선 괜찮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혼탁해지는 현상이죠. 의도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맥주입니다. 맥주가 차가워지면 이미 액체 존재하고 있었던 단백질이 용액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단백질은 맥주의 유해하고 풍미를 해치는 혼탁을 만들어내며 맥주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라진다. 이게 7헤이즈예요. 7헤이즈. 만약 병맥주를 서투르게 따르거나 제대로 안정화시키지 않았을 경우 효모 침전물이 병 안에서 소용돌이 일으키며 혼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역시 효모에 의한 혼탁일 수도 있죠. 이는 맥주의 맛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스타일적으로 의도한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쵸? 이게 만약에 스타일적으로 혹은 양조사가 의도한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맥주라고 할 수 있죠. 미생물 감염 또는 혼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해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예상 밖의 흐릿한 맥주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게다가 그 맥주가 시큼하거나 식초 같은 짜릿함이 느꼈다면 그 맥주는 돌려보내야 한다. 뭐 오염된 거죠. 마지막으로 맥주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거나 잘못 보관된 경우 병원의 스노우 글로브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복합 단백질 구조가 분해되어 액체 밑으로 침전된 결과물이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두운 맥주들, 그리고
필터링하지 않은 그런 맥주들, 바틀 컨디셔닝 맥주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결과물인데요. 뭐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피바이젠은 윗비어 같은 몇몇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혼탁함을 만들어낸다. 전통적으로 해피바이젠은 혼탁한 상태로 서빙되는 것을 높이 산다. 당연히 혼탁해야 되고요. 늘 그렇듯이 현대적인 크래프트 맥주들은 전통적으로 용인되었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헤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혼탁함 이런 부분들은 헤이즈 맥주 같은 경우는 단백질 혹은 효모에 의해서 나타나는 헤이즈함이고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거 방법들이 있고요. 보통 의도적이지 않은 헤이지함들은 이제 고분자 단백질들, 양조 과정에서 이 단백질들, 고분자 단백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뭐 충분한 숙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런 혼탁함이 발견될 수 있고요,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은 역시 당연히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또 효모가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분자 단백질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맥주에서. 무조건 제거를 해서 저분자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밖의 혼탁함들은 이제 그 저분자 단백질과 그리고 효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혼탁함을 유발하는 효모들이 있어요. 프로콜레이션이 좀 낮은 효모들이라든지 이런 효모들을 사용 혼탁함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혼탁함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거는 참 제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봐서 나중에 숙성도로 넘어가면서 파이닝제를 사용을 해서 또 제거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심 분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향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야 되고 그런 거 허용되는 스타일이어야 되고요. IPA 같은 경우는 향을 유지하면서 또 혼탁함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여과 과정이나 그 다음에 뭐 월플락이나 파이닝제를 첨가를 해서 단백질과 효모들을 밑으로 싹 가라앉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일부러 혼탁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치곤 해요. 근데 저는 뭐 따로 숙성조도 없고 장비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주 혼탁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플락을 넣어서 월플에서 일단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모들을 프로콜레이션 같은 것들이 높은 효모들을 써서 맥주를 만들죠. 그리고 숙성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맥주가 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해피바이젠이나 아니면은 헤이즈 IPA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다. 헤이즈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분자 단백질들은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플락 같은 건 넣지 않죠. 그리고 프로콜레이션의 중간 정도 되는 효모들을 사용을 해서 효모를 의도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헤이지함을 만들어내죠. 조금 고객들은 반응이 좀 달라요. 일부러 우리가 헤이지함을 만들었어 하면은 상관없어요. 또 혹은 이건 바이젠이야 라고 하면 이런 불투명함을 즐기긴 하는데 라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골든에일도 좀 투명하게, 잉글리시 에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투명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잉글리시 에일 만들 건데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야,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